뒤에 저기 써주세요. 시작할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이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자, 저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자, 몇 분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주셨네요. 자, 시작할까요? 방송 잘 되나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뷰티크루 대표 강사 정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 활동한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항상 새로운 장소로 갈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 보이죠? 저는요, 여러분들 그 면접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모든 상황에서 긴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런 순간은요, 굉장히 많이 떨려요. 하지만 이렇게 떨림 속에서도 뭔가 좀 유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긴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접을 보실 때에는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를 잘 면접관님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네. 저 제일 늦게 왔어요. 제일 늦게 왔지만 제일 편안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으니까 제가 좀 선물 좀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모두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모두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분을 제가 좀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승무원 준비한 지 올해로 3년 됐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년. 자, 3년. 스텝은 제외입니다. 자, 나는 2년 넘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2년. 2년 다 돼가. 2년 다 돼간다. 자, 또 없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승무원 준비를 이제 막 시작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꽤 계시네요.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공수자료도 어떻게 작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들으셨습니다. 자, 축하드려요. 두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자, 홍인쌤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인사를 안 드렸네요. 우리 호기쌤이에요. 채팅방에서 활약 열심히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기 한마디 좀 하시죠. 한마디요?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나 형식적인 멘트 재미없었죠? 이러면 면접관님이 뽑으실까요? 안 뽑으실까요? 뽑지 않아요. 농담이고요. 저랑 많이 닮았죠, 그렇죠? 제 남동생입니다. 하나님께 없는 제 남동생이고 중간에 여동생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한테 정말 쌍둥이 아니냐. 머리 짧은 현지, 머리 긴 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호기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줘요. 여러분들 그 대한항공 채용 설명회 있잖아요. 채용 설명회도 직접 가서 녹음해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타이핑 다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그거를 여러 학원과 과외 업체에서 다 퍼와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쵸?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이 뷰티크루는 그 만든 지 7년째가 됐고요. 내년이 되면 바로 이제 8년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은 오래 하진 않았는데 비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경력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3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그만뒀지만 오히려 이제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 제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이 일이 즐겁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물 두 분에게 드릴 건데 호기쌤 뒤에 가시면요 그 책이 있어요. 책을 뽑아서 두 분에게 드리시면 됩니다. 어떤 책? 네, 뒤쪽에 있어요. 자,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뒤에 보시면 판넬도 만들고 이 아프리카 TV 나름대로도 그 생방송 공개 방송 하겠다고 이렇게 뭐 카메라도 사고 마이크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미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좀 안정화되어 가는 이런 뷰티크루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그 계획하고 있는 건 승무원 관련된 부분도 물론 하겠지만 메이크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헤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레슨을 좀 공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봐주시고요. 혹시 그 노 메이크업이다. 나 오늘 화장 하나도 하고 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화장을 그래도 다들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오늘 저 얼굴 팔려도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생각보다 꽤 많은 분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사실 여기 방송에는 몇 명이지 안 보이거든요. 많이 온 것처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셔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긴 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메이크업 모델 해주실 거예요. 제가 말할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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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늦게 와서 제일 좋은 의자에 심지어 당첨까지 되는 그런 행운. 좋죠? 좋아요. 혹시 방송 잘 보고 계신가요? 아무도 안 보시는 건 아니겠죠? 그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이유는요. 물론 뷰티크루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홍보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오해와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이왕이면 면접관님에게 더 예쁜 모습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그런 엄마 같은 그런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나 성형 좀 시켜줘. 야 웃기지 마. 네가 제일 예뻐. 뭐랄까 피드백이 그렇게 썩 좋은 피드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는 그런 엄마 같은 마음이 더 강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일을 한 지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피드백은 좀 객관적으로 해주는 수업 시간에는 객관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먼 길까지 왔으니 얻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메이크업 시연을 해드릴 건데 책 드렸나요? 여기 두 분에게 드리면 됩니다.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랑 제일 오래 준비하신 분. 저요? 네. 고무줄 있으세요? 고무줄을 안 가져왔네요. 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나운서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수업 중간중간에도요,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서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받으신 분께는 제가 또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받아주세요. 저 어때요? 저 평가 좀 해주세요. 또, 저 어때요? 평가 좀 해주세요. 요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자꾸 받으셔야 돼요.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실제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합격생인 분들께서, 합격생, 그쵸? 그런 분들께서 이제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지원을 해주신 거죠.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책 많이 읽으시고 지식을 많이 쌓으셔서 면접 잘 보시라고, 그쵸? 어때요? 원하던 책인가? 네. 그래요? 자, 왔으니까 본전을 뽑아가야 되잖아요. 10,000원, 그쵸? 본전을 뽑아갈 수 있도록 책을 어떻게든 받아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신 분에게 만약에
받은 그 종이가 일치한다. 그럴 경우에도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또 다른 게임을 통해서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헤어 메이크업은 어때요? 받고 다니시나요? 거의? 미용실에서? 어때요? 받으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받죠? 혼자 하면 망할까봐.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승무원이 되려면요, 헤어 메이크업은 아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뭐 미용실 같은 메이크업을 해주는 샵은 아니고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4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중국 동방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죠.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냥 전직 승무원 출신이 아니라 메이크업도 했었어. 그러면 좀 감각이 있겠구나. 없진 않죠. 약간 사실 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계속 풀타임으로 수업을 진행을 좀 했었고 말을 많이 해서 말이 꼬이고 가끔 이제 딴소리를 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메이크업을 약간 한 상태예요. 현직 승무원들 중에도 메이크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을 본인이 못하면 비행 다닐 때 매번 받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면접 보는 그 당일에도 최대한 메이크업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헤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현직 승무원들도 잘 하지 못해요. 하지만 메이크업은 본인이 배워서 본인 걸로 만들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허리 아프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들어 누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카페트가 깔려 있으니까. 자, 눈썹을 예쁘게 잘 그리고 왔는데 급해서 대충 그렸어요. 심지어 삑사리도 났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삑사리 있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좀 변신을 좀 해드릴 건데 아침에 여러분들 면접 시간이 8시부터 진행되는 항공사도 있고요. 9시 또는 8시 반부터 진행되는 항공사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면접 메이크업은 언제 받아야 될까? 6시. 6시에 받아서 샵에서 7시에 출발하면 늦지 않을까요? 5시? 보통 이제 콜딱 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해보자. 그래서 맨 얼굴인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약간 화장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죠? 자, 나는 1번 화장실로 간다. 2번 주방으로 간다. 주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씻을 거잖아요. 씻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다시 나와서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할 텐데 이 피부는요, 여러분들 세안을 하고 난 상태에서 물기를 닦으면 굉장히 많은 수분들이 날아가고 그 수분들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장실 약간 습한 곳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을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미스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트를 화장대에 두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둔다. 혹시 화장실에 두신 분? 자, 아프리카TV를 또 방송하고 계시네요. 방송 보고 계시네요. 어쨌든 자, 요 미스트를요 화장실에 두고 이 수분을 날아가지 않도록 세안을 한 상태에서 가볍게 물기를 닦아내고 다음 미스트를 뿌립니다. 자, 미스트를 뿌릴 때 어때요, 여러분들? 앞에서 막 깜짝 놀래죠. 남자친구 있는데 막 이래요. 자, 그렇다고 따뜻하게 데워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뿌리느냐, 아름답게 뿌립니다. 방송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자, 머리 위에서부터 뿌리는데요, 고개를 45도 각도로 들어서 무지개가 생기는 것처럼, 무지개가 생기나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뿌려주세요. 아름답게. 자,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게 뿌려주시는데, 자, 한번 해보시죠. 미스트는 앞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고개를 들고, 네, 아름답죠. 자, 아름답게 미스트를 뿌려주시는데요. 왜냐하면요, 처음 분사될 때 가장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 한번 뿌려주면, 우리 비 맞을 때 어때요? 얼굴에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처럼 머리 위에서부터 가볍게 한번 뿌려주고 점점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미스트를 가볍게 한번 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대로 가죠. 자,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닌데요. 화장대가 2개가 있어요. 화장실 바로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 방에 하나가 있는데 그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그 화장대에 저는 이 스킨과 로션을 올려놓습니다.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특히나 건조한 사람들은 얼굴이 말라요, 바로. 그래서 그때 스킨을 발라주는데 스킨이 그냥 액체 약간 그 투명한 부스터용으로 쓰는 스킨이 있고 이렇게 로션 타입의 스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건조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약간 좀 묽은 타입의 스킨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화장솜에 묻혀서 쓰는 게 아니라 손에 덜어서 가볍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남편은요, 스킨을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바를까요? 남자들은 이렇게 바르죠?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발랐다가 어때요? 빨리 늙고 싶으면 이렇게 바르세요. 근데 스킨이나 로션을 바를 때에도요, 오늘 면접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제일 예쁜데 내 피부가 제일 예쁘다. 그래, 네가 제일 예뻐. 자, 자꾸 예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냐면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쵸? 기대치가 막 높거나 내지는 뭔가 욕심이 있지 않아서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을 바르실 때에도요, 그냥 바쁘다고 대충 바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예쁘게 그리고 스킨을 먼저 바르면 이게 흡수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대부분이 스킨 바르고 바로 그냥 에센스 짜서 에센스 바르고 그 다음 막 로션으로 세수하고 그쵸? 그러면 스킨케어가 깊숙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발라주시고 스킨을 모두 바르고 나면 그냥 집을 한 바퀴 도세요. 우리 집이 정말 넓다. 우리 집은 한 100평 넘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한 바퀴 가볍게 돌고 들어와서 그 다음 에센스를 바릅니다. 그 에센스를 바르고 에센스가 흡수되는 속도는 스킨보다 빨라요, 늦어요? 느려요. 약간 느려요. 그래서 에센스를 바르고 나서 그냥 빵 하나를 구우러 갑니다. 주방에 빵을 구워서 먹기 직전에 다시 화장대에 앉아서 로션을 바르죠. 이처럼 약간 텀을 두고 메이크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화사함도 오래갈 뿐만 아니라 화장도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킨케어 바르실 때 어떻게?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천히 발라라. 자, 스킨을 다 바르고 나면 에센스를 바르고 그 다음 에센스를 바르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제 크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건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히 들어있는 유분 크림을 바르셔야 돼요. 수분 크림만 발랐다가는 저녁이 되면 더 많이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것까지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자, 이 스킨케어 바르실 때에도 이 스킨케어 브러쉬가 따로 있어요. 브러쉬에 덜어서 사용하면 적은 양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넓게 펴바를 수가 있겠죠? 혹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면 돌아가시는 길에 더 페이스샵 이런 데 가셔서 저렴한 브러쉬 도구 하나 삽니다. 이거는 전문가용이라 저렴한 건 아니겠죠? 좀 저렴한 브러쉬를 구매하셔서 이 스킨케어 바르는 용으로 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바를 때에도 넓게 발라주시고, 지금 민주씨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닌가요? 피부가 좋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킨, 에센스, 크림까지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을 시작하는데 면접 당일에는요, 스킨케어를 많이 바르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발라주시고 크림 정도, 크림까지 살짝 발라주시고, 우리 그 한국 여성들이요, 스킨케어를 제일 많이 발라요. 스킨 에센스, 로션, 에센스랑 세럼을 같이 바르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선생님, 에센스는 뭐고 세럼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바르시면 되고요. 데이 나이트로 나눠져 있는 그 스킨케어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만 바르세요. 자, 그 요즘에 스킨케어 다이어트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스킨케어를 좀 이렇게 좀 간소화시켜서 바르는데, 대신에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피부에 맞는 크림을 좀 선택해서 발라주시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한 번만 더 뿌릴게요. 지금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좀 한 상태라서 제가 약간 정리를 하고 발라드릴게요. 이 눈썹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펜슬로 그리셨어요? 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눈썹만 봐도 뭘로 그렸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가 보여요. 왜일까? 눈썹을 그릴 때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가 왜 보이냐면요, 앞이 진한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그리거든요. 근데 뒤를 좀 진하게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앞이 까매요.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어때요? 약간 뭐랄까, 그 일본 인형같이, 일본 강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여기 입술은 또 틴트를 나름대로 발랐어요. 빨간색을 그래도 찍어 발랐는데 어때?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빨개요. 옳지 않죠? 방금 그 틴트를 좀 바르신 것 같은 그 입술이 많이 빨개졌네요. 자, 한쪽을 제가 살짝 터치만 했는데 그냥 다 지워졌네요. 그쵸? 지워졌어요. 자, 눈썹 그리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진짜 평소에 여러분들 실제 면접 당일에 해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입사 후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제일 잘하는 헤어 메이크업 그 점수가 가장 많이 뭐랄까, 헤어 메이크업 점수에서 어피어런스 한마디로 그 점수가 굉장히 많이 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첫날부터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돌릴게요. 여기 카메라로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KBS, SBS는 아니고. 이렇게. 자, 비비크림, 피부에 바르는 게 뭐가 있죠? 비비크림, 또 파운데이션, 에어 쿠션, 또 CC. 나중에 뭐 DD크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다 바르시나요? 얼굴에? 뭐뭐 바르세요? 뭐뭐 바르세요? 네. 놀라지 마시고. 파운데이션, 에어 쿠션, 또 뭐뭐 바르세요? 문희 씨. 파운데이션. 이렇게 피부에 따라서 발라서 괜찮은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너무나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게 되면요, 밀려요. 그리고 처음 피부 표현을 할 때 비비크림 또는 CC크림, 에어쿠션까지 다 바르면 그 피부가 금방 칙칙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비비나 CC크림만 가볍게 발라줍니다. 자, 살짝만 바를게요. 처음 비비크림을 바르실 때에도 그냥 찍어서 막 문지르면 주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라 모르겠지만 저처럼 30대 중반이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 비비크림과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때에는 볼, 이마, 턱 부분에 터치를 해서 지금부터 바르기 시작할 거야. 자, 막 바르세요. 졸려요? 네.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턱 부분 살짝 발라주시고 이렇게 남아있는 잔여물, 이런 부분들 있죠. 남아있는 부분들은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여물로 살짝 쓸어만 주시면 됩니다. 눈 주변 끝 부분. 턱. 선생님, 저는 턱을 깎고 싶어요. 막 바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요, 티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입 주변도 살짝 쓸어주시고, 특히나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살짝 쓸어만 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흡수가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눈썹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혹시 펜슬로 그리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맞네요. 펜슬로 그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눈썹 중간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저기 뒤가 아예 없거나 이런 사람들, 뭔가 끊겨 있거나 이런 분들은 펜슬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섀도우로 메꾸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눈썹은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지금 여기 두 분이 눈썹을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완벽해요. 그쵸? 눈썹을 정말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잘 그리면 좋겠지만, 대부분 눈썹이 이제 짝짝이거나 아니면 펜슬을 사용해서 뭔가 좀 인위적으로 보이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선형 브러쉬와 섀도우를 이용합니다. 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미샤나 그 저렴한 브랜드 매장에 가면요, 한 7, 8천 원이면 구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거의 평생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사셔서, 자, 눈썹 뒤부터 그립니다. 자, 뒤에서부터 그려주는데,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 눈동자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을, 이 부분에 점을 찍어서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꺾어주고요. 제가 메이크업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일자 눈썹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의 눈썹은 이미 아치형으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이 눈썹 같은 경우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둬라. 그리고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거나 눈썹을 너무 일자로 그리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더 커 보일 수 있으니 그냥 둬라 해도 끝까지 일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울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눈썹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눈썹을 좀 더 일자로 그리고 싶다 한다면 아래를 약간 더 채워주면 되겠죠. 그쵸? 그치만 승무원은 어때요? 이미지가 뭔가 좀 전문적이고, 그쵸? 또 승무원 이미지 하면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이번에 그 채용 설명회 때 그러시던데요. 좀 세련되게 하고 오라고. 그리고 그 세련된 사람을 좋아한다. 그 세련됨이 한 끗 차이거든요, 여러분. 그 의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야기했지만, 색을 바꿔라라고 해서 면접 복장을 판매하는 곳에서 그 옷을 샀더니 다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고민상담소에 엊그저께 하나 올린 거 혹시 보셨나요? 치마 모양? 29,8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라인, 그냥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치마를 사셔서 면접장에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죠? 면접을 위해서 면접 복장을 구매하러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 블랙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맞아요? 그때 옷을 구매하시면 진짜 저렴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갑니다. 하지만 다른 항공사는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유관순 복장을 입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양말은 신을 수 없으니까 유관순 복장을 좀 더 세련되게 입으려면 하이웨스트, 그리고 면 소재로 되어 있는 뭔가 좀 핏이 떨어지는 깨끗한 옷을 입어주시고요. 그 리본 있는 거, 이런 거는 입지 마세요. 리본을 묶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 면접을 망쳐요. 절대 입지 마시고 나름대로 예뻐 보이려고 리본 있는 걸 하시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참 제일 좋지 않은 면접 복장의 예인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처음 준비하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소리님. 소리님, 뭔가 그 고민상담소 방에 계신 이름들 그쵸? 익숙해요. 자, 죄송합니다. 소리님. 이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들어오세요. 꼭. 아시겠죠? 자. 네. 이렇게. 댓글로 정면을 보고 싶다는데. 정면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메꿀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면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에는요, 되도록 이 코 끝 부분까지 꼼꼼하게 메꿔주셔야 돼요. 자, 정면. 보이시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잘 보시나요? 이거 조명 좀 조절 좀 해주실래요? 우와, 신기하다. 카메라를 약간 더 앞으로. 네, 약간 밝게 해주세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일단 눈썹을 그렸는데요. 눈썹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아래를 조금만 더 메꿔야 되겠다. 살짝 그려주시고, 그 왜 코끝에 이 코 옆 부분에 그 쉐딩 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잘못하면요,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어때요? 호두까기 인형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할 때 파운데이션을 여기 덜 바르잖아요, 입 주변에. 그것처럼 그 호두까기 인형 보면 여기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베이스를 바를 때에는 여기 볼 부분, 턱 아래, 이마 부분에 먼저 터치를 하고 꼼꼼하게 바른 다음에 잔여물로 살짝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렸습니다. 민주 씨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여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네, 약간 어두운 컬러로 제가 채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썹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브러쉬가 하나 있는데, 그 브러쉬의 이름을 아시는 분? 맞습니다. 맞아요. 자, 뭘 드려야 되나? 일단 우리 치즈볼 가실 때 이만큼 제가 싸드릴게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반드시 한번 빗어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카메라에 너무 제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섀도우 바르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베이스 컬러예요. 이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 제품입니다. 맥의 핑크 프리즈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제가 사용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이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가 노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베이스로 사용하면요, 피부 톤이 되게 밝아 보이는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는 반드시 제가 맥의 핑크 프리즈라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핑크를 단 한 번도 발라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마저도 베이스 컬러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이유는요, 눈 주변이 어두워요, 대부분. 그래서 이 어두움을 좀 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둥근 브러쉬를 이용할게요. 자, 둥근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대충 막 발라주시는 거예요. 위로 떠보세요. 눈 아래도 마찬가지로 눈 주변을 그리고 약간 밝게. 아시겠죠? 자, 조명 괜찮은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바를 때에는 선이 생기지 않게 잘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러쉬 선택도 중요한데, 납작한 브러쉬는 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둥근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베이스를 바릅니다. 자, 베이스를 바른 상태에서 요즘에 그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네이키드 2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저 나름대로 그 김이부 보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김이분. 아프리카 TV에, 그쵸? 그리고 네이키드 3인가요? 뭐 4까지 나왔나요? 이게 시리즈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팔레트를 여러분들이 항상 구매하면 실패하죠. 저도 벌써 요것만 사용을 해서 거의 다 달았어요. 그런데 이 네이키드 2를 제가 오늘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베이스, 이게 계열인데 어떻게 베이스를 핑크로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핑크 프리즈는요, 핑크색이 아니라 그냥 눈 주변을 정리해주는 컬러다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를 바르고 나서 그 중간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승무원 면접을 보실 때에는요,
색감이 너무나 도드라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핑크를 아주 떡칠하고 가겠다. 그래서 포인트, 중간 컬러, 아래, 뭐 애교살, 섀도우를 한 4-5가지를 씁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브라운도 이런 붉은 느낌이 나는 브라운들이 있어요. 이런 컬러들. 이런 컬러들이요. 자, 이런 컬러들을 이용해서 끝에 살짝만 이렇게 아주 살짝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떠보세요. 네. 아주 살짝만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 자, 아이라이너는 붓펜 타입이 아무래도 그리기 쉽다라는 거. 자, 이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얇은 그 브러쉬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얇은 브러쉬는 어때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메이크업 하다 보면 떨려요. 승무원들도 비행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 지각했어요. 그러면 리무진 안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라이너를 그릴 때 불편해요. 하지만 이 리퀴드 타입 그리고 이 붓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아이라이너 그릴 때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때요? 아이라이너에 집착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아이라이너 안 그리면 밖에 안 나간다. 절대 밖에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자, 아이라이너 제가 그릴게요. 아이라이너 그릴 때에도 그냥 속눈썹을 살짝 여기 눈을 들어서 대충대충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서 앞에서부터 시작한다. 뒤에서부터 시작한다.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릴 때도요. 그냥 물퉁물퉁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그렇죠? 자, 눈 떠보시고요. 아래.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로 음영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이라이너를 앞에까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요 지점까지만 그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두운 색상과 함께 이렇게 믹스해서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자, 눈 떠보시고요. 위로 떠보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약간 이 잔여물을 이용해서 아래 살짝 음영을 넣어줍니다. 살짝 바를게요. 위로.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의 눈은 어때요? 나는 정말 서양인처럼 눈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눈이 보통 작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를 그릴 때에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앞은 두꺼워지고 뒤가 얇아져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의 눈매는 눈동자를 중심으로 뒤가 두꺼워야 되고 앞이 얇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눈 아랫부분을 약간만 어둡게 음영 처리를 해주면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눈동자가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는 뒤는 어둡게, 앞 어둡게, 그리고 위는 밝게, 뒤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놔두고.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그려드릴게요. 막 우아우아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송 괜히 재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아이라이너 그릴 때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고 눈동자가 있죠? 그러면 이 앞에만 살짝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아이라이너 그리는 방법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애교살을 발라도 발라야지 그냥 아이라이너만 딱 그리고 애교살을 바르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고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그냥 살짝 정리를 했습니다. 쌍꺼풀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섀도우를 약간 더 할게요. 아래. 자, 그리고 이제 눈 뒷부분을 약간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 눈을 떴을 때 떠보세요. 되게 매력 있는 눈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쌍꺼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발라도 다 예쁠 수 있잖아요.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안 예쁘다는 건 아니지만
섀도우를 적당히 사용해서 좀 뭔가 입체감 있게 눈을 만들어주면 되게 세련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을 약간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비비크림만 발랐어요. 지금 뭘 할까요? 눈도 뭐 약간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그 다음엔 뭘 할까? 마스카라. 땡. 파운데이션 땡. 자, 볼터치를 합니다. 눈 화장이 어느 정도 끝이 나면요, 볼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볼터치 컬러 추천해 드릴게요. 볼터치 요거 그 저스트 위스프라는 컬러네요. 맥 제품인데 이 제품 이 컬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스트 위스프, 저스트 위스프. 자, 제가 그 요즘에 그 송도 프리선츠컵 대회 있죠? 거기 일요일까지 그 행사 때문에 그 서비스 관련된 일을 해서 가고 있는데 새벽에 갔다 거의 저녁 늦게 들어와요. 이제 오늘은 이 특별한 일 때문에 이제 쉬게 해달라고 해서 쉬고 오늘 온 거거든요. 제가 체력이 진짜 좋아요. 체력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저는 지친다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뭔가 재밌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들이.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중국인, 일본인,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시는데 제가 영어랑 중국어가 길지 않거든요. 짧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해두면 이런 데서도 쓰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영어,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쵸? 이것처럼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다른 소리 같지만 완벽하게 점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익 점수가 왜 550점이 기준일까요? 생각보다 따기 힘들어요. 550이라는 점수가. 그리고 그 점수를 맞아야 그 항공사에서 교육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550점은 넘겨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만 넘기면 여러분들 특별히 스펙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빛이 나요. 김태희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접관님들도 어때요? 욕심이 나겠죠? 그러면 뽑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10,000명의 지원자가 면접 이미지는 다 좋다는 거. 그러면 그 안에서 경쟁하려면 적어도 스펙만큼은 내가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 점수가 솔직히 얘기해서 토익 점수 한 750 정도만 넘으면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러면 혹시 토스 있어요? 토스 없는데요? 그럼 토스를 하세요. 토스 6급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없으면 토스 6급. 자, 둘 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뭘 한다? 맞습니다. 중국어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일본어도 물론 좋지만요, 중국어는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면접 보는데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동방항공 지원하실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네요. 동방항공에 꼭 지원 왜 안 하시죠? 공부 좀 더 하고. 자, 공채 내년에 안 납니다, 여러분들. 동방항공은 2년에 한 번씩밖에 안. 동방항공 지원하시나요? 왜 안 하시죠? 아직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미지가 다들 좋아요. 서로 한번 보세요. 이미지 체킹 서로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따 해드릴 거지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외국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어는 진짜 기본인 것 같아요.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그냥 와주셔서 감사하니까. 자,
자, 볼터치를 하실 때에도요, 위치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위치가 귀 끝과 요 코끝을 브러쉬로 대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눈 끝과 입 끝을 이렇게 대봅니다. 그래서 맞닿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볼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볼터치 하실 때에는 술 한잔 한 것처럼 진하게 합니다. 자, 다 했어요. 금방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나면 어떨까? 술집 언니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터치를 먼저 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피부 표현을 합니다. 자, 에어쿠션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잖아요. 오전에 백수들이 또 바쁘다고 아침에 막 바쁩니다. 그때 에어쿠션을 막 바르는데 그러면 에어쿠션의 특성상 유분이 워낙 많아서 금방 뭉치고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쿠션은 블러셔를 한 뒤에 마지막에 살짝 얹는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해주셔야지 막 소위 말해 떡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떡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에어쿠션을 많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블러셔를 한 상태에서 볼터치 이걸 에어쿠션을 바르기 전에 저는 지금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네이처라는 그 컴팩트가 있어요. 이거 얼마인지 아시는 분 혹시? 이거 인터넷에서 8,000원이면 다 구매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커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기존의 그 과거의 물광 메이크업 유행하기 전에 이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할 때 가장 예쁘게 발림성이 가장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이네이처입니다. 자, 보라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지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약간 다르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이네이처 제품을 제가 살짝 발라드릴 건데, 자, 이 페이스 브러쉬 요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자, 요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볼터치한 윗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자, 이만까지 많이 바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쓸어줍니다. 그러면 블러셔가 한 번 이렇게 덮어졌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에어쿠션을 바를 거예요. 에어쿠션은 모든 메이크업이 끝난 단계에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 아까 왜 마스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스카라를 바르는 단계는 언제 바르는 게 좋다? 마스카라 이렇게. 자, 이 마스카라는요, 모든 메이크업이 끝난 마지막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가루가 날릴 수가 있어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파우더를 바르면 이 위에 하얗게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죠? 네, 자, 아래 보시고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뷰러로 살짝 찝어줍니다. 찝어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뿌리 안쪽 부분을 깊게 찝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마스카라를 바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스카라 바를 때 어떻게 바르시죠? 거울을 두고 입을 심지어 남편이 보면 어때요? 도대체 뭐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됐고 내년이면 9년이 되는데 저는 남편 앞에서 옷도 막 이렇게 안 벗어요. 창피하지 않나요? 아들도 둘이나 낳는데.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줌마들은요, 남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벗어요. 벗으면 뭐가 숨겨져 있죠? 튜브 한 3개가 숨겨져 있잖아요. 저는 절대 이 튜브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지긴 하겠죠, 남편이.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이러한 흉측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스카라 바르는 이런 흉측한 모습들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앞에서도 마스카라는 바르지 마시고 뒤돌아서 아시겠죠? 자, 아래 보세요. 마스카라는 가운데부터 바릅니다. 자, 가운데부터 바르시고 부채꼴 모양으로 펴발라 줄 건데요. 자, 가운데 그리고 뒤
속눈썹이 정말 없네요. 자, 이렇게 뒤 그리고 앞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눈썹 아래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눈썹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메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반드시 마스카라로 한 가닥 한 가닥 세워주셔야 돼요. 위로. 없네. 자, 없지만 진짜 없네요. 자, 위로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한 가닥. 옳지, 좋아요. 그다음 밥 아저씨 같지 않아요? 그 아세요? EBS에 지금은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그림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신기해요. 자, 이렇게 없지만 바릅니다. 마스카라를 발라주세요. 자, 마스카라를 바르니까 눈이 더 또렷해졌죠? 그쵸? 그래서 마스카라까지 좀 정리를 했고 입술을 좀 바를 건데 여러분들 입술 틴트 있잖아요. 틴트. 뭐 전지현 틴트니 뭐 요즘에는 뭐 이런 뭐 립 마커니 뭐 별게 다 나와요. 예쁜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선생님 뭐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가끔 저도 망설일 때가 있어요. 아, 입생로라 전지현 걸 추천해 줘야 되나? 어차피 색깔은 똑같은데 그냥 클리오 거 이거 몇천 원짜리 추천해 줘야 되나? 있어 보이려면 이걸 추천해 줘야 되겠지? 이거? 하지만 화장품도요 거품이 많아요. 물론 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여자 파우치는 여자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샤넬, 크리스찬 디올, 뭐 SK-도 야 이거 전지현 거잖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저기 올리브영 가시면요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는 립마커가 있어요. 약간 흔들어 써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렇게 입술을 전지현 입술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판매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품을 받은 거라. 이렇게 틴트를 바르실 때에도 입술 중앙, 자 섹시하게 입술을 내밀어 봅니다. 자, 안 섹시해요. 다시 한번. 자, 방송에 다 나가겠죠. 자, 이렇게 입술을 발라서. 자, 이 틴트 바르실 때 특히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 입술 끝까지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틴트는 이 입술 가운데만 바르셔야 되거든요. 가운데만 톡톡 찍어서 자 이렇게 바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립글로스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컬러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명 립글로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이 잘 나오게 연구를 좀 많이 해볼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어설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술에 투명 립글로스를 바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면접 보러 들어가시게 되면 마지막에 입술 수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정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웃을 때 여기 그 립스틱이 이렇게 묻어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제 물론 면접관님들이 남자라서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보이거든요. 특히 임원진들은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가까이 와보세요. 네. 웃고 있는데 여기 빨갛게 묻어있거나 그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입술을 수정할 때 쓰기 좋은 제품이 바로 투명 립글로스인 것 같아요. 틴트를 살짝 바르고 위에 튀김 하나 먹은 것처럼 가볍게 바릅니다. 입술이 예쁘네요. 자, 이렇게 투명 립글로스를 쭉쭉 발라주시고 특히나 이 화장품은요 텍스처도 굉장히 중요해요. 질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투명 립글로스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지속력도 굉장히 오래가요. 어때요? 예쁘죠? 자, 만약에 나는 입술을 좀 연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그 누드 핑크 같은 그런 컬러를 또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컬러 약간만 죽여줄게요. 제가 약간만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메이크업을 하실 때에는 특히 이 면접 메이크업은 약간 좀 핑키하게 뭔가 핑크 느낌,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게 날 수 있도록 컬러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누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과도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셔도 괜찮은 컬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자,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 에어 쿠션 바르고 싶은 제품 요거를 발라드릴 거예요. 자, 에어 쿠션 바를 때 그 에어 쿠션 펌프에 세균이 몇만 마리가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최한 1억 마리 정도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 관리는요, 되도록이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깨끗하게 빨아서 쓰거나, 근데 이 에어 쿠션은 한번 빨면 바를 때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새로 구매합니다. 자, 에어 쿠션을 듬뿍 묻혀서 여기 마지막 이 부분에 살짝, 네, 괜찮아요. 배고프시면 저기 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밥 식사하셔도 돼요. 짜장면도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다이어트도 좋지만 굶으면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굶으면 오히려 실제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요, 빈혈 때문에 조건부 합격이 된 거예요. 조건부 합격 아시죠? 너 이거 관리하고 3개월 뒤에 와라. 그래서 빈혈 때문에 탈락할 뻔 했다가 너무나 괜찮으니까 봐준 거죠, 대한항공에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빈혈약을 먹고 입사했어요. 그러면 동기들은 선배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빈혈 수치 항상 체크하시고 빈혈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거 좀 조절하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자,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카메라를 봐주세요. 카메라. 자, 비포였어요. 자, 우리 제일 늦게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그리고 모델로 당첨되는 행운까지 얻은 박민주 씨의 비포입니다. 자, 애프터, 다시. 자, 비포예요. 자, 비포고요. 애프터.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하지 않았나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네, 비포. 그리고 애프터 할 때는 활짝 웃으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이런 거 좋아요. 자, 완벽합니다. 반쪽만 해드렸는데 이러고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